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장.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시작과 하루 이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가의 방향성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장 초반 마이너스 2%까지 출발을 하면서 추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중하게 더 지켜보자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팩트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셔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현 상황 체크와 어떤 부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중공업 저는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3분기나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가가 전 고점을 뚫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아직은 부족한 건 많지만 유한타증권사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증권으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주식톡 무료 정보 공유방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1 카톡 채팅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절차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건 없고요. 첫 번째, 계좌 개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쉽게 개설이 가능하고요. 유한타 계좌가 있으시면 계좌 개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담당자 설정을 주식톡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유한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자 정보방인데요. 실시간으로 두중에 대한 정보 공유라던가 추매 타이밍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대한 상황, 종목 호재나 악재 등 제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가 옆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고 주가도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 중입니다. 저도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있고 중장기로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멘탈을 잡고 버티셔야 한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믿음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중입니다. 사실 저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장투로 결심하고 들어온 건지 단기로 들어왔다가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장투로 전환이 된 건지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이런 하락세의 조정 흐름을 버티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를 할 것 같다. 그럼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본인의 자기 투자금을 가지고 성향에 맞게 수익도 보고 순실도 보고 하시는 건데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하신다면 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힘을 좀 북돋아 주고 멘탈적으로 잡아드리는 게 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더 이야기 한마디라도 더 드리고 잡아드리니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장투로 들어왔고 회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한번 길게 보기로 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방향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주식도 없듯이 지금은 상당히 힘들겠지만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도 역시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매할 여력도 없고 버틸 이런 부분도 없으신 분들은
더 힘들 수가 있고, 단순히 주가가 올라와 주기만을 버텨야 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야 될지 아니면 추매를 해야 될지 버텨야 할지 아직도 힘드신 분들은 두산중공업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봉도 갔다가 음봉도 갔다가 결국에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버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만족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 상승할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뜨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셨을 거고, 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보면 역시나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가를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상승할 모멘텀은 부족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저점까지 좀 내려가서 좀 반발 매수세로 인한 상승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시장도 받쳐주지 못하면서 언제 빠질지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감이 깔려있는 시장에서 무언가가 돌파구가 당장에 나타나주지 않는다면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인 물량에 대한 이런 부담 크게 작용하는 모습으로 주식 유통량이 6,700만 주 더 늘어난 만큼 주가를 그만큼 더 끌어올리기도 힘든 부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두산중공업은 오래 걸릴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돌파구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버티실 수 있는 분만 버텨서 홀딩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뉴스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요. 현금 창출력 되찾은 두산중공업 채권단 졸업 명분이 마련이 되었다. 두산중공업이 올해 본연의 사업 경쟁력 회복을 통해 채권단 조기 졸업의 명분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SMR, 가스터빈, 해상풍력 등 신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들의 현금 창출력 회복은 두산 입장에서는 더할 날이 없는 소식이다.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는 8,100억, 668억 원을 기록을 했다. 에비타는 1,032억 원이다. 여기서 에비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의 실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분기 역시 마이너스에서 307억까지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다. 이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매출이 2020년 2분기 1조 1000억 정도, 이번 2분기 1조 2000억, 영업이익은 2000억 적자에서 793억으로 흑자로 전환을 했다. 공시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2분기 전체 매출이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2,020억 정도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 별도 실적, 해외 자회사라던가 두산 메카텍 실적을 합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쨌든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만 봐도 전년 동기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사업 경쟁력은 수주 잔고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2분기 말 관리 연결 기준 수주 잔고는 12조 8,8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났다. 이 수주 잔고는 심지어 발주처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지원으로 베트남 요 부분, 그리고 한림해상풍력 수주 인식 등이 지연됐음에도 기록한 수치다. 두산중공업이 밝힌 연간 신규 수주액 전망은 무려 8조 6천억이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 실적 1분기 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죠. 흑자 유지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시기다. 채권단 관리도 예상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3분기 안에는 나머지 이런 빚도 갚을 예정이다. 하지만 단점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변화를 하는 시점인데,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해상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수소 매출로서 잡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다라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 단점 보완책으로 주고 간 선물,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건설, 원래 가지고 있던 요 종속 회사 실적 회복 등등 잘 메꿔져야 하는 부분이고, 좋은 소식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당진 수주도 터졌고, 원전 수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해 볼 가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모멘텀,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과 힘들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무 안정화 플러스 실적 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우리에게 좀 빠르게 와닿을 수 있고 주가가 탄력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한미 협력으로 인한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후 대응의 원전 건설 확대 기대감을 높인다. 수출 탄력 받을까? 전 세계 기후 대응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에 나서며 수출 시장 확대가 예상. 여전히 석탄 발전 비율이 높은 개도국에서는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다. 정부도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체코 국무총리는 테멜린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2040년 초에는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구체적으로 두쿠바니 신규 원전 완공 후에 테밀린 부진에 1기 내지는 2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체코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원전에 대한 비중을 30%에서 58%, 거의 2배 가량 좀 늘린다라는 부분인데요. 두쿠바니 이후에 테멜린 부지에 1기 또는 2기 정도 건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나와 주었지만 추가적으로 연내 원전을 6기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죠. 체코 등 유럽 개도국 원전 건설의 경쟁으로 수출 시장이 커지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어서 보시면은 동유럽 개도국 등의 원전 건설에 잇따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에 주목을 해야 되고, 세계 원자력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승인 또는 재원을 투입 준비를 하거나 8년에서 10년 이내에 운영 예정인 원전은 총 99기.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사업 검토 단계는 325기에 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지금 분위기,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좀 배제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 수주가 한 건이라도 좀 따낼 수만 있다면 또 순차적으로 또 폴란드, 또 중동 여러 나라에서 좀 풀릴 수 있을 거고, 이런 수혜, 지금은 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두산중공업이 앞으로는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웨스팅하우스와 또 SMR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또 많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쪽에 되든 수주는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테마 언제든지 엮여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차기 정권에서는 보통 이전 정책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었던, 그리고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정책주로서도 두산중공업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반기 기다려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다 공통적인 건 단기적인 상승 흐름 역시나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는 겁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만큼 8월 월성 원전에 대해 첫 재판이 열리죠. 이런 부분들과 EU에서 발표하는 텍소노미에서 국내 K 텍소노미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기다리면서 좀 쉬어가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수급도 체크를 해볼 건데, 외국인이 29만 주 가량 순매수, 개인이 32만 주 매도, 기관이 2만 6천 주 순매수세, 금융투자 보험은 그래도 3일 연속 꾸준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투신 3호,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뭐 들어왔다 나갔다 좀 길게 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원래 금융투자가 좀 단타적인 성향이 좀 강한데 일단 3일 동안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인이 3일 연속적인 매도세에서 오늘 30만 주 가까이 좀 들어와 주었고, 개인이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좀 나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기관도 조금 이렇게 힘을 내주면서 좀 주가를 방어해 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큰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이 23일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다. 주가상 23,000원까지는 그래도 좀 회복을 시킬 생각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이런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량들을 기관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에서는 좀 방어하는, 서로 견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겠죠. 공매도 비율도 상당히 좀 줄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주가는 또 올라간다, 이것도 아니고, 지난 거래일은 공매도 비율이 1%까지 내려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3% 이상 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주가와 공매도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여기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때 당시에는 뭐 8%, 10%, 14% 공매를 쳤던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다 5% 미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대차 거래, 또 잔고 수량이라던가 잔고 금액도 줄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30일 또 이렇게 많이 상환이 되었는데,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주가의 상승 흐름은 좀 없다라는 부분이 답답한 모습이죠. 공매가 주가를 내리고 있는 큰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나 신주 부담 아직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이런 포인트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상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도 내려갔다가 다행히도 60일선까지는 다시 걸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언제 어디서 다시 하락폭을 이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다시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2만원 선까지도 이 구간 생각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신 현금 꽉 잡고 계시고, 딱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 그리고 5일선을 뚫어주고 안정적으로 좀 유지할 만한 이유도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기대해야 될 부분은 늘러줬던 이런 상황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세게 나와줘야 하는데,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3,000원의 복구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 추가적인 시세 흐름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로 볼 거라면 지금은 좀 몸을 사리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그리고 신중하면 내일 모레까지 60일선의 지지 여부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추매 타이밍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톡 무료방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없이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